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천여 건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소송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정비업체 선정한 것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조합원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것을 제가 조합 측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측을 소송 대리해가지고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어떻게 기각시켰을까요? 이거 조합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서는 굉장히 좀 생명줄이 걸린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축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단계 아시죠? 조합이 되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요격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체결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패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패소를 하니까 조합은 당연히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였겠죠. 그렇지만 조합원은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업무가 계속되면 자기들이 1심에서 승소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 1심 판결에 기해 가지고 조합과 정비업체를 상대로 정비업체의 업무를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2심 판결을 날 때까지 업무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양측이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다야방면 올라가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계정을 구독해 주시면 연락이 가면 한번 선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 약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과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시니까 어느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런 거였어요. 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정비업체 선정이 잘못됐고 용역계약이 무효라는 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정지시켜달라는 거니까 가처분 사건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정비업체의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이런 좀 가처분 특유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1심에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물론 주장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처분 특유의 그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승소한 조합원들이 이 직무집행정지를 낸 이유가 정비업체가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나가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비업체가 일을 못 할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정비업체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금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쟁점을 두고 변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원고 측, 피고 측, 가처분 사건에는 신청인 피신청이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가처분 신청인 측에서는 1심 판결에서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맞죠? 따라서 정비업체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합이 자금을 차용하게 되면 이는 조합원들의 의결권하고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비용 전산 문제로 나중에 분쟁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급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깔려있죠. 따라서 정비업체 직무수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청인 측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1심에서 이긴 걸 2심에서 뒤집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지시켜달라는 건데 저는 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편에 서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정비업체가 추진 단계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선정되고 계약 체결이 무효인 것은 떠나서 일단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리고 이 수행한 업무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거 말고도 패소했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텐데 이 수행한 업무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그리고 2심 판결 날 때까지 정비업체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인들, 조합원들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정비업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조합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다 이렇게 판결해 놨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정비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조합의 업무를 보수하는 건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서 해서 이 정비업체 업무를 중지시키는 이런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이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2심에서 1심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죠? 다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일단 업무를 못하고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또 설령 조합이 정비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지난 기간 동안에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거. 만약 이긴다고 해서 돈을 한 푼도 지급 안 해도 되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뭐 반환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주장을 했더니만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우리 측이 승소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밑에 더보기 날아보면 재생 목록이 쫙 있어요. 1강자부터 7강자까지 쭉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 사례도 각각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각 목록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참조를 하시고 이게 소송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혹시 혼자서 소송하는 분이 계시면 나로 소송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일 저녁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